2026년 2월 5일 단 하루 만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3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액 39억 달러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제 하루 비트코인 청산 규모는 그것의 65배입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12만 6천 달러 정점을 찍은 후 4개월 만에 6만 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가치의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폭락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붕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진실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앞으로 벌어질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케빈 워시 지명, 기술주 폭락, 지정학적 리스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면적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5년 말부터 USD 예치 연 12% 이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마케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첫째, USDT를 USD로 교환해서 바이낸스에 예치합니다. 12% 수익을 받습니다. 둘째, USD를 담보로 USDT를 대출받습니다. 셋째, 대출받은 USDT를 다시 USD로 교환해서 예치합니다. 넷째, 무한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핑 전략 또는 풍차 돌리기입니다. OKX 설립자 쉬밍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바이낸스 시스템에 쌓인 레버리지 규모는 추정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시장이 흔들리자 USD가 1달러에서 0.02% 벗어났습니다. 단 2센트 디패깅입니다. 그런데 이 2센트가 대규모 강제 청산을 촉발했습니다. 2월 5일 하루 청산 규모 25억 6천만 달러입니다. 2022년 FTX 파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게 설계된 구조였다는 겁니다. 바이낸스는 고수익을 미끼로 레버리지를 끌어모았고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붕괴하는 구조적 폭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기관 투자자 대탈출. 맞습니다. 2주간 17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빠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분석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ETF 투자자들 평균 매입가 8만 1,600달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지들, 올드머니들은 매도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규 기관 투자자들은 물려서 못 팔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충분한 수익 구간이라 차익 실현 중입니다. 코인쉐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ETF 유출의 상당 부분은 헤지펀드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현물 ITF를 사고 동시에 선물을 공매도해서 현물 선물 가격차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이 10%에서 5%로 줄어들자 수익이 안 나오니까 포지션 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핵심 진실은 이겁니다. 빠져나간 건 단기 투기 자금입니다. 진짜 장기 자금,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규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진짜 돈이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불확실성이 오면 안전자산으로 기능한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2025년 10월 고점 이후 금은 24% 상승했습니다. 은은 2월 5일 하루에 30% 폭락했지만 여전히 10월 대비 40% 이상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52% 폭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위협하고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 걸린 나스닥 지수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는 0.7 이상입니다. 기술주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따라 떨어집니다. 그것도 더 크게 떨어집니다. 핵심 진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고위험 투기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봅시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추가 붕괴, 확률 35%. 136년 역사의 금융기업 스티펠은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70% 하락입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2011년에는 93% 하락, 2014년에는 84% 하락, 2018년에는 83% 하락, 2022년에는 76%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입니다. 이번엔 70%로 추정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7만 달러 방어선 완전 붕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둘째, 채굴자 항복, 채굴 원가 4만에서 5만 달러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셋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100달러 붕괴, 비트코인 매도 공포가 확산됩니다. 넷째, 나스닥 5% 이상 급락, 기술주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됩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대기하십시오. 비트코인 보유자는 6만 달러 붕괴 시 30%를 정리하고 5만 5천 달러 붕괴 시 50%를 추가로 정리하십시오. 시나리오 2, 지루한 횡보, 확률 45%. 코인뷰로의 분석입니다.
이건 당위 조정이 아니다. 분배해서 리셋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린다. 과거 대형 하락장을 보면 2014년에서 2015년에는 4개월 횡보 후 회복, 2018년에서 2019년에는 8개월 횡보 후 회복, 2022년에는 6개월 횡보 후 회복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ETF 자금 흐름이 유출입을 반복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펀딩 비율은 중립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1%를 유지합니다. 변동성은 축소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관광객 탈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지루함을 못 참고 빠져나갑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도 수익이 안 나오니 자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횡보 구간은 다음 상승장의 발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횡보 하단 6만 달러에서 소량 분할 매수하십시오. 보유자는 그냥 홀드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 수수료만 날립니다. 적극적 투자자는 6만 달러에서 매수, 7만 5천 달러에서 매도하는 스윙을 하십시오. 시나리오 3, 급반등, 쇼스 퀴즈로 9만 달러 회복, 확률 20%, 윈터뮤트의 낙관론입니다. 이번 약세장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 2026년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조건은 5가지입니다. 첫째,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0.09% 이하로 급락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되고 숏이 과다 축적됩니다. 둘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됩니다. 연기금 유입이 시작됩니다. 셋째, 케빈 워시 인준 청문회에서 비둘기파 발언이 나옵니다. 넷째, 블랙록 아이빗의 대규모 유입이 일어납니다. 하루 5억 달러 이상입니다. 다섯째, 나스닥이 급반등합니다. 플러스 2% 이상입니다. 쇼스 퀴즈 메커니즘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에서 가격이 갑자기 반등하면 숏 투자자들이 손실 줄이려고 급하게 매수합니다.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죠. 이 매수 압력이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 다른 숏이 청산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1년 5월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하락한 후 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로 36시간 만에 4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30% 급등입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7만 5천 달러 돌파를 확인한 후 진입하십시오. 가짜 반등을 거르는 겁니다. 보유자는 8만 5천 달러가 3일 유지되는 걸 확인하십시오. 이게 본격 상승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경고합니다. 하락장의 데드캣 바운스를 조심하십시오. 일시적 반등에 속아 고점 매수하지 마십시오. 시나리오 1, 확률 35%, 4만 8천 달러까지 추가 폭락. 시나리오 2, 확률 45%, 6만에서 8만 달러 박스권 3개월에서 6개월. 시나리오 3, 확률 20%, 쇼스 퀴즈로 9만 달러 급반등.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번입니다. 지루한 횡보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 하지만 1번과 3번도 무시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감정은 버리십시오. 데이터와 규칙으로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할 5가지 지표입니다. 지표 1, 채굴자 거래소 입금량입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이너 투 익스체인지 플로우가 급증하면 채굴자 항복 신호입니다. 추가 하락을 각오하십시오. 지표 2, ETF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블랙록 아이빗을 보십시오. 순유출이 지속되면 약세가 지속됩니다. 순유입으로 전환되면 바닥 근접 신호입니다. 지표 3, 펀딩 비율입니다. 코인글래스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 0.09% 이하면 공포가 극대화된 겁니다. 바닥에 근접했거나 숏스퀴즈가 가능합니다. 중립을 유지하면 횡보 구간입니다. 지표 4, 나스닥 선물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 2% 이상 급락하면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합니다. 플러스 2% 이상 반등하면 비트코인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 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입니다. MSTR입니다. 100달러가 붕괴되면 비트코인 매도 공포로 시장이 패닉에 빠집니다. 15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5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현금 보유자입니다. 절대 원칙 아직 들어가지 마십시오. 진입 신호는 2가지입니다. 신호 A, 확실한 바닥입니다. 펀딩 비율 마이너스 0.09% 이하. 채굴자 항복 완료. 거래량 급감. 이때 5만 5천에서 6만 달러에서 분할 매수하십시오. 신호 B, 추세 전환입니다. 7만 5천 달러 돌파 후 3일 유지. ETF 순유입. 나스닥 반등. 이때 7만 5천에서 8만 달러에 진입하십시오. 비트코인 보유자입니다. 리스크 관리 3단계입니다. 1단계 비중이 50% 이상이면 즉시 20에서 30%를 현금화하십시오. 2단계 손절선을 설정하십시오. 6만 달러 붕괴 시 30% 정리, 5만 5천 달러 붕괴 시 50% 추가 정리, 5만 달러 붕괴 시 전량 정리를 고려하십시오. 3단계 시나리오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시나리오 1 대비 추가 하락 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 2 대비 6개월 횡보를 견딜 수 있는가? 시나리오 3 대비 급반등 시 차익 실현 가격은 얼마인가? 레버리지 사용자입니다.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청산가를 확인하십시오. 청산가가 6만 달러 위에 있으면 증거금을 추가하거나 포지션 50% 이상을 정리하십시오. 청산가가 5만 5천 달러 위에 있으면 전량 정리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제 3조 7천억 원이 청산된 거 보셨습니다.
다음은 당신일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금지 행동입니다. 매일 가격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커뮤니티에서 공포나 낙관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손실을 만회하려고 레버리지를 늘리지 마십시오. 포모로 급등장에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권장 행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5가지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미리 설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이십시오. 손실을 인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십시오. 비트코인 비중을 5%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냉철한 관찰자의 조언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 없습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는 우연이 아닙니다. 3가지 구조적 진실입니다. 첫째, 바이낸스가 만든 레버리지 폭탄, 설계된 붕괴입니다. 둘째, 빠진 건 단기 투기 자금, 진짜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셋째, 디지털금 내러티브 완전 붕괴, 고위험 투기 자산임을 인정하십시오.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확률 35%, 38,000달러까지 추가 폭락. 둘째, 확률 45%, 6만에서 8만 달러 박스권 3개월에서 6개월. 셋째, 확률 20%, 쇼스퀴즈로 9만 달러 급반등. 당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5가지 지표 주간 체크, 포지션별 대응 매뉴얼 실행, 감정 버리고 규칙 지키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1년 반 안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90%의 투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인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믿고 규칙을 지킨 10%는 살아남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돈의 법칙은 냉철한 관찰자로서 데이터만을 전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정확한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